안녕하세요.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가을이다 보니까 분갈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 또 분갈이를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갈이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분갈이를 하는지. 자, 이 식물을 주로 이제 키우다 보면 이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사람들한 이 분갈이에 큰 이렇게 비중이 없지만 식물들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무턱대고 조금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다시 분갈이하고 다시 분갈이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분갈이는 가능하면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을 시기에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한참 성장기에 분갈이를 하시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못 잡는 아이들, 또는 병이 와서 죽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 꼭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분갈이는 가능하면 식물이 성장을 덜하는 이제 추워지기 직전, 그 다음에 이제 잠들기 전이죠.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기 전,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쯤, 그 다음에 겨울이 끝날 무렵 2월 말쯤, 요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분갈이를 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째, 분갈이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갈이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식물이 쉽게 말을 하면 농장에서 막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이유는 주로 보면 이제 화분이 적어서, 그 다음에 흙이 주로 보면 상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많이 합니다. 그 가정에 맞는 흙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날이 더웠고 습하고 요럴 때 분갈이를 하시면 뿌리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심조심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제 요즘처럼 시기에 분갈이를 하실 때 보면 그냥 흙만 채우고 화분만 싹 빼고 그대로 해가지고 흙만 채우는 거, 요거는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옮겨 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작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옮겨 심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분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분갈이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화분이 작아서 큰 화분으로 옮겨 심는 거죠. 그래, 흙도 털지를 않고 뿌리도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 심는 정도. 요런 거는 뭐 언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분갈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뿌리를 정리를 하고 흙도 다 털어내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이 이제 분갈이지, 그냥 화분만 빼고 큰 화분으로 이제 흙만 채워서 옮기는 거는 분갈이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옮겨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분갈이보다는 이렇게 옮겨 심는 쪽으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고, 주로 이제 분갈이를 본격적으로 할 때 이렇게 이제 가을이 시작될 무렵, 봄이 시작될 무렵, 요럴 때 이제 분갈이를 많이 하는데, 분갈이를 하실 때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농장에서 막 가지고 왔을 때 흙이 주로 보면 거의 다 이제 상토로 이루어져 있죠. 상토로. 그러면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흙을 바꾸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는 아무래도 화분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농장에서는 빨리 키워야 되는 게 있겠고, 또 화분이 크면 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작은 화분에서 심어서 빨리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일 먼저 분갈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3년씩 5년씩 묵은 애들 분갈이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묵은 애들은 어차피 기존에 분갈이를 하는
방식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냥 흙 들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옮기 심으면 되는데,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분갈이를 하실 때 농장에서 이제 막 가지고 와가지고 보면 주로 보면 이렇게 상토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상토만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농장에서 이제 분갈이를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농장에서는 요 흙을 쓰는 이유가 물을 빨리 흡수하고 또 온도가, 하우스의 온도가 보통 한낮에는 막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 물을 흡수했던 이 상토의 물들이 그 온도에 금방 증발을 해버리죠. 그래서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물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요 상토흙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는 안 좋은 게 물을 흡수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주면.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하우스처럼 50도 60도까지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수증기가 돼서 증발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마른다는 거죠. 항상 물이 보면 축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뭐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크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잎이 노래진다든지 잎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물컹물컹해지면서 물러지면서 떨어진다든지, 이게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마르니까. 빨리 말라야 되는데 이 상토가 가정집에서는 잘 안 마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뿌리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뿌리 정리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심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흙을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흙을 기본적으로 털고 나면 뿌리를 정리를 해요. 어떤 분들은 가위로 가지고 그냥 막 뿌리를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왜? 어차피 뿌리를 정리를 할 거니까. 단 이제 이런 가위나 칼을 가지고 정리를 할 때에는 꼭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균이 침투를 안 해요. 우리 사람들도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뭐 못이나 이런 칼에 하면 파상방 주사를 맞듯이 식물들도 그렇게 병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때는 꼭 소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뿌리를 정리를 하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다 훑어내는 거예요. 흙은 다 훑어내고 그 다음에 자잘한 뿌리 더 훑어내고 이렇게 좀 굵은 뿌리들만 남기고 싹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분갈이를 하실 때. 문제는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 흙을 털고 뿌리도 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새촉이 올라오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왜? 한창 크고 있는데 양분을 흡수를 못하니까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또 식물이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분갈이를 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급한 분들은 그냥 바로 심어요, 흙에다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뿌리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균들이 바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요 지금 뿌리에 보면 속에 속장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이제 뿌리가 상처가 많이 났다는 소리죠. 근데 요걸 그대로 그냥 바로 심어버리면 흙 속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균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침투를 하면서 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성장이 이렇게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뿌리를 정리하고 나면 그 상처난 부위가 아물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꼭 흙을 털고 나면 2, 3일 말려주세요. 가능하면 말리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약물에 담그는 거, 살균제, 요런 약물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뿌리가 상처난 부위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갔다가 빼서, 또 물기가 있는 걸 그대로 심으시면 안 돼요. 말려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꼭 말려가지고 요런 그 살균제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직접 이렇게 가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약물에 이렇게 약을 탄 상태에서 요
속에 통째로 넣지 마시고 뿌리 부분만 이렇게 살짝 담가서 한 10분 정도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균이 침투를 못 하게끔 살균제 그 약이 침투를 하면서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물이 어느 정도 다른 균이 침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심는 것이 아니고 요걸 또 말려야 돼요. 물기가 많이 있을 때 흙에 심으면 오히려 물러질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선풍기 앞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놔두면 금방 말라요. 잘 마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심을 분들은 이렇게 약물 처리를 해서 심으시면 되고, 그 외에 그냥 아예 2, 3일 말려갖고 심으면 굳이 약물에 담그지 않아도 그냥 바로 심으셔도 됩니다. 2, 3일 말려가지고. 그렇게 분갈이를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이제 요즘 같은 때도 분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꼭 하실 때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을에 이제 꽃이 피는 애야. 그런데 지금 분갈이를 해보면 꽃도 못 보고 새촉도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꽃이 피어야 되는 시기에 꽃을 못 보니까. 이거 뿌리를 다 정리를 하고 하면 양분 흡수가 안 되니까 꽃이 안 피죠. 꽃이 필 때는 물이나 영양제 이런 거를 줘가지고 양분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꽃이 활짝 펴요. 보통 보면 꽃이 나오다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제대로 수분이나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꽃피기 직전에는 분갈이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굳이 큰 화분으로 옮길 때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옮겨 심는 거, 그냥 흙 채우고 흙 털지 마시고 화분만 빼고 그 위에 흙 채워서 좀 큰 데다가 옮기 심은 다음에 이제 시기가 이제 꽃이 다 피고 난 다음이라든지 요렇게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분갈이를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가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제 10월달, 11월달 꽃이 피어야 되는 애를 지금 분갈이를 해버리면 이 애들이 성장을 못해요. 지금 한 달 정도, 2달 정도는 새뿌리가 내려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꽃 몽우리가 안 나와요, 아예. 그리고 새촉들도 올라오는 것들이 영양분 흡수를 못하니까 끝부분이 말라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시고 분갈이를 하시면 크게 실패 없이 충분히 식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는 개발 중에서도 원종이 뿌리가 좀 예민해요. 그리고 독일 항우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좀 예민해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예민한 애들은 이렇게 날씨가 습하고 더울 때는 분갈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건들지 않고 여름을 끝내고 이제 가을 돼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을 때 추워질 무렵에 그럴 때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좀 성질이 좀 급한 분들은 그냥 받으면 택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원에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바로 흙을 틀고 심고 나면 뭐 자리를 못 잡고 아니면 물러진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분갈이를 하실 때는 그 식물의 약간 특성을 조금 고려를 해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분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하실 때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가르쳐 드렸죠. 흙을 채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식물은 그만큼 통풍과 배수가 잘 돼야 돼요. 식물이 가장 중요한 건 영양분, 햇볕, 물,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배수나 통풍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흙을 사용을 하더라도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려면 제가 앞번 영상에서 그 흙 채울 때 굵은 마사나 굵은 난돌 깔고 중간 마사나 중간 난돌을 위에 한번 살짝 채운 다음에 흙을 부으면 중간에서 요런 이제 상토, 질석, 플라이트 이런 작은 입자들이 물을 부었을 때 흘러내려가지 않고 중간 마사나 중간 난돌이 걸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쉽게 빠져요.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보면 그날 바로 흙을 채워서 물을 부었을 때 배수되는 게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확연하게 육안으로 차이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굵은 마사나 굵은 난돌 깔고 흙을 채우면 그 굵은 난돌이나 마사 사이사이에 이런 입자가 작은 것들이 내려가면서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깔망을 하면, 쉽게 말을 하면 깔망을 이렇게 깔고 흙을 채우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을 하면 물을 붓고 배수가 되면 그 밑에 판에 구멍에 좌우를 많이 하죠. 면적이죠, 면적. 통풍이 잘 되려면 면적을 넓혀줄수록 좋아요. 쉽게 말하면 구멍이 클수록 배수가 잘 되죠, 물 빠짐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구멍에 이렇게 깔망을 깔고 물을 부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요 조그만한 손가락 굵기 정도의 구멍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원뿔형으로 된 깔망을 깔아주면 물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물 빠짐이 훨씬 좋고 또 화분 속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고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원뿔형 깔망을 구해달라는 분들도 제법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원뿔형 깔망 치시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쉽게 가정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간단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 하원이나 분갈이 하는 데 가시면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분들이 있어요. 보면 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딱 좋아요. 보면 요런 아이들을 가지고 와서 인두기로 이렇게 콕콕 주시 가지고 구멍을 만들면 돼요. 어차피 모양은 비슷하니까, 원뿔은 끝이 뾰족하니까 요렇게 구멍 뺑 돌아가면서 요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게 그냥 원뿔형 깔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인두기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쇠젓가락에다가 그냥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아니면 토치에다가 굽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쑤시 가지고 하면 이렇게 쉽게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딱 생긴 것도 이게 동그란 거는 원뿔처럼 이렇게 길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흙을 채울 때 요 플라스틱 분높이만큼 굵은 마사나 굵은 난돌을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중간 마사 한번 깔고 흙 채워주면 그냥 원뿔형, 면적이 넓어지고 또 화분 속에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화분이 좀 적은 분들은 이렇게 이제 높으니까 요거를 그냥 그 화분에 맞게 뭐 칼이나 가위로 잘라가지고 뭐 절반 자르시든지 그 화분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화분 높이만큼, 요 속에 들어가는 화분 높이만큼 굵은 마사, 굵은 난돌 깔고 중간 마사 깔고 그렇게 흙을 채우면 그냥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손가락 굵기의 구멍 하나의 면적으로 빠져나가는 거하고 요 화분의 내면이나 둥근 면의 전체가 면적이 되는 거죠. 그 속으로 다 바람도 들어오고 물도 빠져나가고 하니까 식물들한테 이렇게 통풍이 그만큼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